어렸을 적 나와 늘 함께였던 내 가장 친한 친구. 곰인형이든 로봇이든 강아지든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특히 병원 같은 무서운 곳에 갈 때요. 두렵고 겁나는 나의 마음을 달래주던 슈퍼파워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는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얘기까지 다 털어놓곤 했죠. 오늘 제재는 영혼의 동반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친구 민기뉴를 만납니다. 네, 오늘 첫 곡 라이너스의 담요의 담요송이었어요. 이 라이너스의 담요도 사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장 어렸을 적 항상 들고 다니는 어떤 물건처럼 스누피 만화 아시죠? 피너츠, 스누피 만화의 원제가 피너츠예요. 그 피너츠라는 만화 안에 스누피를 비롯한 찰리 브라운과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라이너스라는 주인공이 항상 이 담요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라이너스 담요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한 가지 물건에 집착을 보이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증후군이요.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 인형하고 어떤 곰돌이 인형 두 가지를 항상 병원 갈 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땐 그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막상 커서는 그걸 버리려고 한 기억은 없는데 엄마가 어느새 저 집에 없을 때 버린 것 같더라고요. 알고 어찌나 아쉬웠던지. 다들 그런 어렸을 적 항상 들고 다니던 무언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가 읽을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에서 드디어 이 라임 오렌지나무 민기뉴가 등장을 합니다. 제재와 민기뉴의 만남은 조금 이따 들어보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변현주 사랑해님 본격 점심 메뉴 추천 방송 북적북적 출첵합니다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양이 많아요. 점심 메뉴 추천하고 소곤소곤 수다 떨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댓글 살피고 책 읽는 걸로 넘어갈게요. 세숙기 정화님은 한 4-5살 때까지 가지고 다닌 꼬질꼬질한 담요 이불이 슬쩍 기억이 나네요 하시면서 또 우리 하람이랑 같이 아이스 초코 먹고 있는 사진 이것저것 열심히 만지고 있네요. 하람이 이 사진 올려주시네요. 하람이는 또 어떤 걸 꼭 옆에 붙이고 다니련지요. 어떤 담요인지 장난감인지 궁금하네요. 그러하다님도 벌써 11시 출첵합니다 하시고요. 핑공님, 문광님, 대호영님도 오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재를 만나러 가볼까요? 어떤 라임 오렌지 나무. 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차례로 맡아 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의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또또까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밑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내게 시큰둥해졌다. 우리가 일요일에 역으로 푸팅. 누나의 남자친구는 늘 산책을 이렇게 말하곤 했다.
푸팅을 하러 갈 때면 그는 내게 맛있는 사탕을 사주곤 했다. 그것은 식구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지 말라고 주는 입막음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에드문드 아저씨에게조차 푸팅이 무언지 물을 수 없었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그 애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까만 생머리를 가져 영락없는 삐나제 인디언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아라씨, 남자아이에게는 주란디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그 다음 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막내 루이스였다. 루이스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였고 그 다음이 나였다. 사실 루이스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다. 너무도 예쁘고 착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그 아이가 또박또박 앙증맞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귀여운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제재형, 동물원 놀이하자.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치? 귀엽기도 해라. 말을 어쩜 저렇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동물원 놀이가 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미쳤니 루이스? 저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좀 봐. 하지만 오늘은 동생의 조막손을 잡고 뒤뜰로 모험을 나서기로 했다. 뒤뜰에서는 3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동물원, 그리고 줄리뉴 아저씨네 잘 단장된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유럽. 그런데 왜 유럽일까? 글쎄,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도 몰랐다. 유럽에서는 빵지 아스카르 바위산에 케이블카 놀이를 했다. 단추 상자를 가져다 단추를 끈에 꿰면 케이블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끈을 줄이라고 말했다. 난 줄을 죽과 혼동했다. 아저씨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만 죽은 음식이라고 설명해줬다. 아무튼 끈은 한쪽 끝을 울타리에, 다른 한쪽 끝을 루이스의 손끝에 메고 단추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보내며 놀았다. 케이블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까만 단추는 내 흑인 친구 비리끼뉴의 케이블카였다. 우리가 케이블카 놀이를 하고 있을 때면 울타리 너머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제제, 너 우리 집 울타리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디메린드 아줌마. 와서 보세요. 그래야지. 동생하고 얌전히 놀아라. 그게 더 좋지 않니?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내 대부인 악마가 나를 부추길 때는 장난을 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아줌마, 작년처럼 크리스마스에 달력 하나 선물해 주실래요? 작년에 준 것은 어떻게 했니? 우리 집에 와보세요. 빵바구니 위에 걸어놨어요.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남편은 슈코프랑크 상점의 점원이었다. 우리는 루시아누를 데리고 놀 때도 있었다. 처음에 루이스는 루시아누가 너무 무서워 내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며 돌아가자고 떼를 썼다. 하지만 루시아누는 내 친구였다. 내가 다가가면 떠들썩하게 울어댔다. 글로리아 누나도 루시아누를 좋아하지 않았다. 박쥐는 흡혈귀라서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했다. 아니야 누나, 루시아누는 안 그래. 걘 내 친구야. 날 알아본단 말이야. 너를 누가 말리겠니? 벌레를 좋아하지 않나, 물건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나. 루시아누가 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루시아누는 알폰소스 들판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였다.
저것 좀 봐, 루이스. 그러자 루시아누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주위를 신나게 맴돌았다. 루시아누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루시아누는 비행기야. 루시아누는 지금...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래도 아저씨한테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고개비행인지 고개비행인지 공해비행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했지만 동생한테 잘못 가르쳐줄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흰 암탉 2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벼슬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탉 1마리가 있었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을 꼭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와, 일요일이라서 사람 정말 많다.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매표소에서 나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판매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돈을 안 내도 됩니까? 5살까지입니다. 그럼 어른표 한 장만 주시오. 난 입장권 대신 오렌지나무 잎사귀 2장을 따서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예쁜 새들을 보러 가자. 알록달록한 앵무새랑 잉꼬랑 금강 앵무새를 봐. 여러 가지 색의 깃털로 덮인 저 새가 무지개빛 금강 앵무새야. 신기한 듯 루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너무 속속들이 보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까지도 보고 말았다. 나를 쳐다보는 랄라 누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벌써 들통난 건가? 그렇다면 이 동물원 놀이도 어떤 녀석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로 막을 내리겠군. 그 어떤 녀석이란 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제재형, 이젠 뭘 보러 갈 거야? 나는 다시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했다. 이제 원숭이 우리로 가보자. 에드문드 아저씨가 늘 잔나비라고 부르는 그 원숭이 말이야. 우리는 바나나를 몇 개 사서 원숭이들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 경비원들이 눈치를 채지는 못한 것 같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 저 녀석들이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진단 말이야. 나 빨리 사자 보고 싶어. 그래, 그럼 그리로 가자. 난 오렌지를 까고 있는 2마리 암 원숭이들이 있는 곳을 훔쳐보았다. 사자우리에서 누나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었다. 다 왔어. 나는 누런 아프리카 암사자 2마리를 가리켰다. 그때 동생이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무슨 짓이야, 꼬맹아.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야. 그 녀석은 서커스단에서 조련사의 팔을 18개나 뜯어먹어서 여기로 보내준 거란 말이야. 루이스는 겁먹은 얼굴로 제 팔을 걷어들였다. 저게 서커스단에서 왔다고? 그래. 무슨 서커스단인데, 형? 전엔 그런 얘기한 적 없었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서커스단 이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아, 로젠베르그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건 빵집 이름 아니야? 이젠 동생도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이름만 같은 거야. 우리 이제 간식이나 먹자. 너무 많이 걸었어.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귀는 누나들이 하고 있는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가 저 애한테 배울 점도 있어, 랄라. 저렇게 의젓하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 좀 봐. 그건 그래도 루이스는 쟤처럼 장난이 심하진 않아.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너무 심하다니까. 맞아. 저 에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참 희한하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저 애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집에선 허구한 내 슬리퍼로 매만 맞고 그래도 뭐 언젠간 철들 날이 오겠지? 나는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누나는 항상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누나에게 맹세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되겠어. 쟤네들 너무 조용하지 않니? 누나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개울 근처에 있는 셀리나 아줌마네 뒤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빨랫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많은 팔과 다리가 너무 신기했다. 그러자 악마가 그것들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를 부추겼다. 내가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개울 근처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 힘껏 빨랫줄을 끊었다. 빨랫줄이 끊길 때 하마터면 나도 함께 떨어질 뻔했다. 고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고 도와주세요! 빨랫줄이 끊겼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더 크게 맺히는 소리가 있었다. 파울로네 그 못된 아들놈이에요. 녀석이 유리 조각을 들고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재형? 응, 루이스? 형은 동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 많이 가봤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 에드문드 아저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아저씨는 어느 날인가 나를 동물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가더라도 아저씨의 그 느린 걸음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시간에 도착할 게 뻔했다. 또또까 형은 아버지와 한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가 가장 맘에 드는 동물원은 빌라 이자벨 구역의 드루몽 남작거리에 있는 거야. 드루몽 남작이 너 누군지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걸 알기엔 아직 어리니까. 남작이란 사람은 분명히 하느님의 친구였을 거야. 하느님이 동물 도박과 동물원을 만드실 때 그분이 도와드렸을 거야. 네가 좀 더 크면... 누나들은 아직도 그것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좀 더 크면 뭐라고? 조그만 게 많이도 묻네. 네가 크면 동물하고 동물 번호도 가르쳐주겠다고. 20까지만. 20에서 25 사이엔 암소, 황소, 곰, 사슴, 호랑이가 있는 건 기억나는데 동물의 정확한 번호는 까먹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네게 틀리게 가르쳐주기는 나도 싫으니까. 동생은 동물원 놀이에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제재형, 작은 오두막집 좀 불러줘. 여기 이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우린 벌써 동물원에서 돌아왔어. 노래가 엄청 길어. 네가 좋아하는 데만 부를게. 그게 아마 매미가 나오는 부분이었지? 나는 가슴을 축 폈다. 내가 태어난 곳을 아시나요? 작은 오두막집이랍니다. 과수원이 달려있는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랍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어 멀리 바다가 보인답니다. 난 몇 구절을 슬쩍 뛰어넘었다. 아름다운 야자나무 사이로 황금빛 해가 서산에 질 때면 매미들이 노래하지요. 처마 사이로 지평선이 보이고 정원에는 분수가 노래하고 분수가에선 꾀꼬리가 노래하지요. 노래를 끝냈다. 누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까지 시간을 끌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혹시 누나들이 나를 혼내는 걸 포기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작은 오두막집을 끝까지 다 부르고 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그리고 너의 스쳐간 사랑도 부르고 라모나도 불렀다. 라모나는 심지어 가사가 다른 두 가지를 모두 불렀다. 그래도 변화의 조짐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눈앞이 깜깜해졌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잘 알라 누나. 때릴 테면 때려. 매를 맞으려고 누나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누나가 슬리퍼를 내리칠 때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꽉 물었다. 의견을 낸 사람은 엄마였다. 오늘은 모두 새집을 보러 가자, 얘들아. 또또까 형은 한쪽으로 나를 불러내더니 낮은 소리로 원포를 놓았다. 우리가 벌써 새집에 갔다 왔다고 풀면 죽을 줄 알아? 그러나 난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 식구 한때거리가 거리로 나섰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잡으며 단 1분도 놓지 말라고 엄명했다. 나는 남은 손으로 루이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사는 언제 가나요? 엄마는 슬픈 목소리로 글로리아 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해야 할 거다. 엄마는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몹시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다. 공장이 들어서던 6살 때부터 일을 했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엄마는 쇠붙이를 닫고 훔쳐야만 했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도 보았다고 한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만물 박사가 되면 꼭 내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했다. 상점의 진열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었다. 진열장 문마다 산타클로스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상점들에는 혼잡한 크리스마스 당일을 피해 미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느님의 착한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났으면 하고 은근 기대를 품고 있었다. 꼭 착한 예수가 내게 태어나기를. 아무튼 나도 철이 들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했다. 여기란다. 지금 사는 집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들 마음에 들어했다. 엄마가 또또까 형의 도움을 받아 대문에 철사줄을 풀고 문을 열자 형제들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있고 내 손을 떨쳐내고 몸을 흔들며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또또까 형도 타마린드 나무를 껴안고 누나와 똑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난 울상을 지으며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나는 누나? 바보야, 빨리 뒤쪽으로 가봐. 나무가 더 있을 거야. 달려가 보았지만 거기엔 수북히 자란 풀과 가시가 많은 늙은 오렌지 나무 몇 그루, 그리고 개울 곁에 있는 조그마한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뿐이었다. 난 속이 상했다. 모두들 침실을 둘러보며 방을 정하고 있었다. 난 글로리아 누나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무것도 없어. 네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잠시 후 누나가 내 쪽으로 와서 우리는 오렌지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너 저 오렌지 나무는 별로야? 아주 멋진 나무 아니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시들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부 가시만 잔뜩 나 있었다. 저렇게 못생긴 것들을 갖느니 차라리 저 라임 오렌지 나무가 낫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시도 하나 없어.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거 금방 알겠다. 내가 너만 했으면 딴 나무는 바라지도 않겠다, 야.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재. 이 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자라면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랑 함께 커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나무까지 좀 봐. 그래, 뭐 이 나무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탈 수 있도록 만든 망아지 같지 않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천사들이 그려진 스코틀랜드 술병이 생각났다. 그때도 랄라 누나는 천사 하나를 골라 이게 나야 하고 말했다. 글로리아 누나도 다른 천사 하나를 골랐고 또또까 형도 다른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뒷줄에 날개도 없이 얼굴만 그려진 천사뿐이었다. 완전한 천사라고는 할 수 없는 네 번째 스코틀랜드 천사였다. 왜 나는 늘 꼴찌여야만 하지? 내가 크면 두고 보라고. 아마존 정글을 다 살 거야. 그럼 하늘을 꿰뚫는 나무가 모두 내 것이 되겠지. 천사가 많이 그려진 술병도 꽉 차 있는 가게로 살 거야. 날개 한쪽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며 돌아갔다. 제재, 그런 화는 금방 풀릴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봐.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난 네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말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다 틀리대. 그렇지 않아. 네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어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네가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이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고 뒤뜰을 뛰어나갈 뻔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어디로 말하는 거니?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해. 잎으로도 얘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얘기해. 들어볼래? 그럼 귀를 내 몸에 대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난 조금 망설였으나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틱, 틱 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들었어? 딱 하나만 말해줄래? 다른 사람도 네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줬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뭘? 내가 이사 올 때까지 말이야.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어. 그때 가면 네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진 않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해서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볼래? 어떻게? 내 가지에 올라타봐. 난 그렇게 했다. 이제 약간 흔들어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역시 나무가 시키는 대로 해봤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망아지를 타본 적 있어? 없어. 너무 좋아. 내 망아지 달빛을 동생한테 줘도 되겠어. 너도 그 애 좋아하게 될 거야. 알겠니?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내 라임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와서 너랑 놀게. 이젠 가봐야 해. 다들 벌써 저기 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진 않아. 쉿! 저기 누나가 오고 있어. 내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 맞아. 이제는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나 따마린드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난 안 바꿀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누나는 누나 망고나무가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 잘 모르겠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또또가형 나무는? 그래, 그건 별로 쓸모없어. 그런데 왜?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한테만은 언젠가 이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해 줄게, 누나.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싱그런 바람이 나를 스쳐갈 때 나란히 우리가 발맞춰 걸을 때 좋은 느낌 라라라라라 모두 다 함께 Hey one two three 기분 좋은 발걸음 따라 Just step by step yeah 기분 좋은 느낌을 따라 나와 노래해 라라라라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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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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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제재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재와 민기뉴, 라임 오렌지 나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핑공님은 무지덥네요. 차 없는 거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우와, 거리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진짜 차가 여기가 어딘가요? 아무튼 엄청 큰 8차선 대로변인데 차가 4대밖에 없어요. 우와. 오, 지금 진짜 한산하군요, 밖에. 와이로님도 출첵합니다 하시고요. 바보님은 운전 중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이게 웬 곰인형인가요? 엄청 큰 곰인형 같은데요? 곰인형 사진을 딱 올려주시네요. 애쓰는 라이님도 그 옛날에 눈물 지으며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하시고 맞아요. 다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 울었던 기억은 난다고 화야짱님도 어렸을 때 울긴 했는데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시고요. 저도 어렸을 때 분명 울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뒷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읽고 좀 닥쳐서 읽고 그 감정 충만하게 읽어보려고 지금 일부러 뒤까지 안 넘어갔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살짝 중간까지 읽었는데 어렸을 때 읽은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빠를 굉장히 못된 막 학대하는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땐 아빠가 되게 나쁜 것 같았는데 좀 보니까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커서 그런 걸까요? 대우영님은 복수전공으로 성우 어떠시냐고. 다음 주에 등장인물 목소리 바뀌는지 체크할 겁니다. 긴장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한계가 있는데 자꾸 등장인물들이 늘어나니까 이 등장인물들끼리 목소리 차이를 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 제재랑 제재 동생 둘 다 애기라서 애기가 둘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차이를 줘야 될지 애매합니다. 좀 대화하는 느낌을 들으시는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한 명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면 안 될 텐데요. 걱정이에요. 독립운동님 지나가는 길에 한자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웃음 하시고요. 대우형님이 등장인물 소개를 딱 써주셨네요. 이게 등장인물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성격이 쾌활하며 장난기가 아주 많은 장난꾸러기로 등장한다. 철이 빨리 들어 5살 난 아이치고는 성숙하다.
호기심이 많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며 동생을 잘 돌보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 제재가 이게 1인칭 제재의 시점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본인은 혼도 많이 나고 악마, 본인의 대부가 악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면 얘는 완전 장난꾸러기야 라고 평을 하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싶은데 막상 제재의 속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제재가 뭐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나? 뭐 빨랫줄 좀 끊었다고 그렇게 벌써 빨랫줄 끊고 나서 혼날 걱정부터 하잖아요. 혼날 걱정이 되면 그냥 안 하면 될 걸 또 그걸 굳이 빨랫줄을 끊고 걱정을 하는 제재의 모습이 귀여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다 왜 이래? 왜 착한 제재를 자꾸 혼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는 가죠? 열심히 하얗게 빨아놓은 빨래를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서 흙이 묻었다면 저도 화가 날 것 같네요. 이것이 바로 동심 파괴일까요? 자, 또또까 제재의 형이고요. 그러나 형 노릇을 제대로 하지는 못한다. 겁이 많고 치사해서 제재와 놀아줄 때도 많지만 때릴 때도 많다. 잔디라 제재의 큰 누나고요. 성격이 불같아서 뭐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때리고 화를 낸다. 뭐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폭군이군요. 폭군 큰 누나. 글로리아 제재의 작은 누나. 제재를 아끼고 사랑한다. 착하고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 제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실업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제재를 자주 때린다. 성격이 급하지만 자상한 면도 있다. 나중에 제재와 친해지려고 하지만 제재는 이를 거부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어머니는 삐나제 인디언족 출신으로 공장에 다니고 힘들지만 자식을 위하는 희생적인 인물. 그리고 이 책의 제재와 함께 투톱 주인공인 민기뉴. 제재가 이사한 집에 심어져 있던 제재와 비슷한 키의 나무. 언제나 제재와 함께 해주고 얘기해주던 제재의 둘도 없는 나무 친구이다. 제재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생각이 깊다. 제재가 기분이 좋을 땐 슈르르까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밑에 포스터는 어떤 영화의 포스터인가요? 디뮤, 페데, 뭐 다른 나라 영화 포스터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왠지 이 모습이 딱 제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하면서 사진을 퍼오셨거든요. 근데 정말 상상 속의 제재의 모습하고 싱크로율이 한 98%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장난기도 있으면서 너무 순진하고 귀엽게 생겼네요. 내가 좋아님도 오셨고요. 네, 인맥님 또 네, 로니님, 안녕하세요. 뚝배기에 완두콩 밥과 누른밥 아침 먹고 일어났는데 벌써 북적북적할 시간이네요. 하시고요. 선마님도 오셨고, 씨마이 셀프. 이거 이 M하고 Y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씨마이 셀프님도 중학교 땐가 독서 시간에 지정해줬던 책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책 읽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끝까지 못 읽고 내용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책입니다. 하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면 되죠. 저도 초반에는 약간 지루해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듣다가 그 후반부로 갈수록 빠져들어서 읽었으니까 우리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북적북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우리는 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월요일날은 또 제재의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금요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축하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을 축하하며 우리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내시고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주말의 시작이니까요. 상큼하고 행복하게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다들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니고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지금까지 최혜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울고 있는 슬픔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